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왕 목사학생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21번째로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21번 학습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간은 1915년부터 1942년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박은식 그리고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특별한 곳은 없고요. 경성에 있을 겁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역사 2 교과서의 천재지학사 미래엠 비상 주산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우리 민족의 문화를 수호천사할 때 수호하여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무브먼트를 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문화는 크게 우리 글, 한글과 우리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번에서는 우리 민족의 글, 한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에 한글날의 전신, 옛 모습인 각야날, 각야, 거교, 고교, 국기 이렇게 할 때 각야날을 제정했고요. 이게 1928년에 한글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1932년에는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을 해서 조선어 연구의 기관지였고요. 이걸 통해서 한글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게 1931년에는 디귿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디귿의 정답은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1937년 이때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해고 이 이후에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데요. 이 이후에 일제가 조선어 교육도 폐지하고 조선어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폐간하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한글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들을 강제로 잡아가고 재판을 하게 되면서 이 한글 연구가 더 힘을 잃게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는 역사도 빼앗아 갔는데요.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민사관이 일본이 바라본 우리 역사입니다. 여기서의 사관은 역사를 보는 눈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식민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한국 민족사의 근원, 뿌리를 부정하고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붙어있는 이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의 여파, 여기서의 대륙이라 함은 중국을 말하고요. 넓게는 아시아 대륙을 의미합니다. 다름과 동시에 또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다.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성인 부수성, 그러니까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부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말미암은 바가 이해될 것이다. 이 사람이 조선사 개설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식민사관을 더 확고히 했다라는 뜻입니다. 리을은 나쁜 단체인데요. 일본인이 만든 단체예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고요. 조선 총독부가 1925년 6월 칙령 제218호로 말한 조선사 편수회 관제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 총독부 총독이 관리하는 기관으로 일본 민족의 우위성을 입증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을 목적으로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세워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민사관에 더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열심히 왜곡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 왜곡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선 동조로는 일본과 조선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조상이 같다. 이거는 1930년대 민족 말살 정책 시기에 내선일체 사상, 내지와 조선은 한 몸이다. 이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음의 정답은 정체성론인데요. 교통이 정체되다 할 때 정체예요. 낮은 곳에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 원래 세계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발전하는 추세이지만 조선 이내는
고대, 중세, 근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서 머물러 있을 거야, 중세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사회를 이룰 수 없는 나라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비읍은 타율성론입니다. 한국사는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외국 세력의 간섭을 받으며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니네 어차피 중국 대륙의 종속적인 관계였는데 우리가 데려가는 게 그렇게 나빠?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시옷은 당파성론입니다. 한국인은 분열이 강한 민족성을 가져 오랜 당파 싸움, 그러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런 거 있죠. 니네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뒀어도 니네 스스로 멸망했을 거야 라는 주장입니다. 이걸 이렇게 열심히 알려준 이유는 물론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일본이 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맞서서 우리나라 한국사 연구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관이 식민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식민사관이었다면 우리나라는 크게 민족주의 사관과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사관과 실증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관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자 라는 뜻이고요. 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자는 뜻이고요. 얘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숫자들로 역사를 바라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항일에 가까운 건 앞에 두 개고요. 얘는 어떤 사건이나 문장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숫자를 계량, 실증적으로 파다 보니 조금 더 친일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친일 사학자가 됩니다. 이응의 정답은 박은식이고요. 지읒은 신채호입니다. 이 둘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였습니다. 박은식이 쓴 책은 대표적으로는 한국통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픈, 통칭할 때 통자고요. 아픈 역사라는 뜻인데 1863년 고종이 즉위했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국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1910년 사이에 역사를 썼는데 나라의 혼은 나라의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면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썼고 역사를 이게 나아자예요. 나아자와 비아, 나와 타인의 투쟁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난을 서견정도 운동이라고도 하지요. 조선 역사상 1000년 동안 제일 큰 사건으로 주장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조선상고사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남우는 두 번째 사관인 사회경제적 역사관을 주장했던 사학자인데요.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 역사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세계사의 발전 과정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었다. 즉,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농노제 사회를 지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니네가 일본이 이거를 괜히 끼어든 거다 라고 역사적으로 입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은 진단학회라는 학회가 있었고요. 이병도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실증주의 사학자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48의 41번이고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신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맞서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한국인의 긍지와 민족의식을 키우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자였음을 알 수 있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썼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한 건 정인보 안재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민족주의 사학자이긴 한데 신채호 박은식보다 약간 후세대, 뒷세대의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건 이병도입니다. 조선사 편수에 들어간 건 친일 사학자겠지요.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경제사를 저술한 건 백남훈인데요. 유물사관은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통해 역사를 바라보자 라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와 관련 있는 사관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백남훈도 독립 후에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44회 고급 45번 문제고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피고 이근무 최현배. 이 최현배라는 사람이 조선어학회 회장이었거든요. 정답은 조선어학회인데 여기 보시면 1919년 만세 소요 사건, 이게 3.1운동을 일본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예에 비추어 조선의 독립을 기약하는 데에는 문화적으로 칼이 아니라 글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민족정신의 환기와 실력 양성을 급한 임무로 삼아서 피고인 이근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문, 글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 를 통해서 정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어 학회가 1933년에 한국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유당 전서는 이 정약용 선생의 혼데요. 정약용 선생이 사망한 것을 후에 기념하는 사업을 1934년에 주도를 했고 정인보, 안재홍 등의 조선학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국문연구소는 1907년 대한제국 학부 안에 있었던 단체고 주시경 선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벽, 신여성 등의 작지는 1920년대 동학의 후신이었던 천도교에서 만든 잡지고요. 개벽, 신여성, 어린이 이런 잡지들을 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한 건 1923년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조직을 시작으로 했지만 일본의 방해와 함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1강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독립한 이후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48년까지 3년의 기간을 해방 3년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